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특별한 상승 모멘텀 없이 약세를 유지하다가 1%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 초반 5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가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 속 반등하면서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연구원은 특별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 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다며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장 초반 5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낙폭 과대 인식 속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취득 예정 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 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 9천 한 주이고 한 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입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석유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 우려가 부각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합니다. 오히려 밸류업 지수 산정의 근거를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수 밖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오히려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전약 후강일 줄 알았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금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69선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도 조금 더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2차 전지에 있었습니다.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리튬 회사 앨범알이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생산을 축소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집행부 인선 인사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 친환경 정책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배정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9월 살펴보니까 연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탑10에 6가지 종목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다라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 보였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섹터 바로 가상화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코리아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졌죠. 내년 하반기 IPO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빠르게 급등하더니 이렇게 결국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닫았고요.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입니다.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는 네. 잘 쉬었는데 중동 리스크가 또 고조되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공격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WTI도 5%까지 장중한 때 치솟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리스크가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자국민들의 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30%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미국에서 미국 증시에서 이슈가 있었고 그것이 한국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WTI 국제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결국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해운주들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의 특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 STO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 한마디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해외는 전쟁, 우리나라는 정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세우로 끼어 있는 건 누구일까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증권시장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 리스크를 떠안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나스닥을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선반영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없는 것이냐라는 걸 또 봤을 때에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또 대립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빨리 발의해야 되는 안건들도 아직 상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 대통령 체계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정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 증권시장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미국만 따라가면 될 것이냐라는 갈림길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세력이라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근거는 최종적인 목적은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장이 하락할 때에도 반대로 따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매물을 더 많이 모으지 못했다면 주가가 빠지길 바라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면서 지분의 가치를 점점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면 구태여 주가를 더 올리기보다 내려가게끔 손을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대한민국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는 이유이며 우리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기업체를 물려줘야 되는 상속과 징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대주주와 회장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만큼 재미있으면서 어려운 시장도 없다라는 게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점에 있는 종목 물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리면 보통 몇 년, 몇 개월 정도 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들었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최소 2년 이상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물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재무 건전성 좋은 종목, 그런 종목 사가지고 2년 있다가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과 가치가 높은 종목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투자 방식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2년 동안 끌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다른 종목을 사서 2년 동안 끌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한 종목씩 늘려나간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2년 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2년 1개월 차 때 한 종목 매도해서 수익 극대화시키고 또 2년 2개월 차 때 한 종목 매도해서 수익 극대화시키면 결국 농사랑 농민들이랑 뭐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단지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해서 오늘 수익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거라면 전업 투자의 길로 가셔야 되겠지만 그 길은 정말 험난하실 겁니다.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그냥 평범하게 박스권에 있는 대한민국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파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개파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세력들의 핸들링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을 했지만 이쪽 에너지 쪽 엑손모빌 유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어제 비트코인 현물 기준으로 6%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슈는 없었고 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무리 박스권에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으로 하락을 하면서 6만 불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자율주행 여전히 이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도체 재료 부품주에서 또 주가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성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것이 곧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오늘 장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부재한 시장, 여전히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미국장, 국내장까지 한판 정리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궁금하겠죠. 과연 다음 거래일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자,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을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으며 언제든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철금속 관련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밖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종목,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시장이 반영을 불러올 수 있는 뉴스들로 주가가 올라간 그 밖의 종목들까지 지금부터 언급을 드릴 텐데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 그리고 우리넷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장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은 PJ메탈과 조일 알미늄 여러분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붙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선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매도 호가의 물량이 더 많은 건지 그리고 그 많은 매도 호가의 물량을 누군가 매수하려는 의지가 강한지 매수한 이후에 다시 매수 효과를 받쳐주는 것 그 움직임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종목에 들어가서 무조건 10%, 20%, 30%의 수익을 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사서 오늘 매도를 한다라는 계산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스캘퍼 입장에서는 한 종목 기준으로 1.25% 이상의 수익만 만들어도 세금, 재세금을 포함한 제외시킨 나의 온전한 수익이 1%가 넘는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100만 원을 기준으로는 10,000원 이 한 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업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정도의 예수금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전업 투자를 하면 그래도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1억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면 족하다는 겁니다. 한 달 20거래일 동안 그렇다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업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월천을 달성한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수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종목의 모든 비중을 다 태우기도 하겠지만 그들 또한 종목별로 분산 투자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들어가시더라도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라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구간을 너무 높이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로는 스튜디오 미르와 펨트론, 한성크린텍, 사면, 태웅, 로지스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들 또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조심하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데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가십거리일 뿐 매출로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왜입니까?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솔직히 라이콤 정도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어떻습니까? 매출액 감소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 매출액을 봤을 때 직전 연도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적자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채비율과 유보율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라면 과연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가격 구간에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이어나가서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갈 때 매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간다면 해당 가격 구간이 매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매도의 영역이 된다는 것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진입 관점을 잡는 것은 내일
종가가 4,750원, 내일이 아니죠. 금요일이겠죠. 심지어 금요일 날 장도 안 좋은데 금요일 날 종가가 4,75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전고점이 되는 5,270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손절해야 되는 자리까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넷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넷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600일 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넷은 지금 차트상의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가격 영역이 이 정도입니다. 왜? 고점으로 넘어간 이 가격 구간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다면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네, 도달할 가능성이 있네라면서 박스권을 여기까지 늘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넷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고점까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적정 주가를 유지했었던 가격 구간은 여기죠.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을 그렸을 때에는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의 가격과 고점을 찍고 나서 적정 주가라고 보여줬었던 고점의 영역을 이어 만든 이 파란색 박스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중간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을 잡아서 그 중간보다 낮은 위치라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계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위치가 어디여야 된다? 박스권 중단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데 종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박스권 중단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매수한다? 고점을 돌파하는 8,220원을 넘어가는 8,230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뉴스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넷, 양자통신,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많은 테마의 종목들 중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장에서 7,720원 위에서 끝난다면 종가 베팅으로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단일가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 시초가를 누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월요일 시초가가 8,220원보다 높다면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단 손절해야 될 자리는 8,220원이 된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비철금속 관련주인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83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 게 9월 9일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 원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일알미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입니까? 이건 모두가 다 아는 그날이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저점을 찍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번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1,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3개월 얼마입니까? 9월, 10월, 11월 5일이 지난 이후까지 그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조일알미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여기가 적정 주가인데 올라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3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아직까지 600거래일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1년은 넘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신뢰할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이 자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상 컨텐츠 회사이면서 매출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것 한 가지와 하나 더,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라면 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상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 FPCB 관련주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3번 접히는 폴더블 폰이 나왔죠. 그로 인한 삼성전자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핸드폰 시장은 점점 더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가 아니죠. 핸드폰 제조 3사가 앞으로 보여주는 향방에 따라서 FPCB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크게 들썩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아나운서님, 그 다음 코너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일단 시간의 단일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 얘기를 한번 들으셨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자율주행과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이런 종목들은 한 3거래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종목 하나하나 추후 향방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오색성 기법, 토르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법은 USB 하나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간의 단일가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단일가도 그냥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관심 종목을 뽑는 것처럼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요. 시간의 단일가가 끝났으니까 지금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선 알미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나 방금 설명드렸던 비철금속 관련주인 PJ메탈과 조일 알미늄, 아이고야,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못 봤는데 PJ메탈과 조일 알미늄도 이미 시간의 단위가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넣어보도록 하죠. 조일 알미늄 이미 뽑아놨던 종목이지만 넣어놓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넣고요. 그 다음 PJ메탈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LK 삼양까지만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누울 자리 찾는 겁니다. 어디에 발 뻗으면 될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남선 알미늄. 저점이 찍힌 게 9월 9일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갭을 띄워놓고 내려앉을 텐데 갭되는 자리가 어디? 1573원에 끝났으니까 그 1573원에 선을 하나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넘어서 시작하겠구나. 하지만 뭘 봐야 됩니까?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가파르게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해도 분할익절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갭은 띄웠지만 오늘의 고점이 되는 가격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격 구간에 왔을 때 매수호가, 매도호가, 그리고 호가의 움직임, 매수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진입 사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저점 찍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은 설명드렸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뭐 더 이상 말할 거 있겠습니까? 신규 상장주에 우리는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 다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2거래일 만에 큰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렸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21,800원에 끝이 났습니다. 21,800원. 그러면 21,800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27,450원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가이거나 아니면 상한가 코앞에서 멈춰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갭이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악성적으로 세력들이 호가를 깨면서 상한가의 문을 풀어버리면 그 종목은 5% 이상 이격이 생기면서 빠지게 될 경우에 안 좋은 종목이다. 갭이 떠도 내일 시장에서 오히려 갭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버려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시장, 금요일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따라간다. 하지만 상한가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다면 그때는 이 종목 안 되겠구나. 신규 상장주이고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수에 대한 힘이 작아진다? 안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G메탈도 설명을 드렸고요. 삼양도 설명드릴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저점을 찍은 지 얼마나 됐는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과거 시점부터 이 종목이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점을 또 깼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가격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은 역시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해보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를 보면서 뭐와 관련된 종목이겠습니까? LK 삼양은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하지만 2023년 그 불장에서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들로 승부 보고 그것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종목 안 나왔지 않습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그래서 퇴근하시고 나서도 충분히 종목들을 보시면서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내가 며칠 날 뽑은 종목인데 3,030원을 넘어가 줘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어가 아니죠. 왜? 내려왔다가 올라섰다면 그 자리를 넘어서 지지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세울 때 들어가는 겁니다. 왜? 넘어가면 뭘 찾아야 됩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찾으면서 여기가 1차구나. 그죠? 1차 파동 구간이구나. 2차 파동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으로 이어졌었던 기간이 길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실적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뉴스로 인한 상승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실적이 받쳐지면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세력들보다, 매도하려는 투자자들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다음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뉴스가 나와서 그 종목에 가십거리가 생겼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6개월만 지켜보시라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작년 2023년 6월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전선 전기 관련주들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는 이슈로 화장품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밥솥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찍힐 때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건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십거리가 생겨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바닥이 다져지는 그 구간에 다시 진입해서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투자 방식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시간의 거래까지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신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시초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지주사이면서 동시에 섬유의복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주사를 꽤 많이 들고 와 주시거든요. 오늘도 일단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의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우색성기법, 토르기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독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빅 이벤트들이잖아요. 돗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큰 대형 이벤트, 뭔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 차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매수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리스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고점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점에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모든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고점에 있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걸 감당해내기가 어렵겠죠. 왜? 세력들이 매도를 다 끝내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를 다시 돌려 세우려는 투자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 바닥에서부터 매집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보릿고개 넘어오신 형님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누님들 마찬가지겠죠. 티끌 모아 태산이고 그 티끌 모아서 내 자식들 결혼 자금에 집 사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티끌들 모일 만큼 모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태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태산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뉴스를 내보내겠죠. 괜찮습니다. 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는 더더욱 큰 성장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뉴스에 가장 자주 빈번하게 출연하는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도약해보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상증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주주 배정도 나오는데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상관없이 회사에 그래도 이익이 될 만한 이슈는 한 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자금이 아니라 이건 정말 위험한 것들이고요. 설비 투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장 증축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파가 꽉 찼구나.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미 고객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장에는 회사의 유보금을 사용하기보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으면 회사는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공장을 만들면 우리는 수익금의 일부만 그들에게 떼어주면 되기 때문에 회사는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사만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운영자금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시설 설비 투자 혹은 R&D가 들어가면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은 가려요.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상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바닥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야? 이런 게 나왔어? 뭐야? 저점도 이탈을 안 했네? 야, 저점이 여긴데 2,000원 가격 구간인데 지금 5,000원이야. 2배나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 화끈한 게 하나 있구나. 그렇다면 들어가 볼 만하지라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를 만들어 보면 이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적정 주가의 중단이 여기입니다. 그죠? 다시 그려드릴게요. 박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박스의 중단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단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 그 낮은 상황에서 우리 뭘 하면 된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맛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뉴스가 나왔다면 아무리 맛있어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민들, 중산층들이 호텔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주가를 사서 끌어올리다가 대주주가 될지언정 나는 이 종목 더 크게 본다라는 것 아니면 이 자리에서 윗단에 있는 매도 호가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기법이 중요한 이유, 파란색은 저항선입니다. 매도 가격이죠. 핑크색은 지지선입니다. 그 말인즉 매수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줬을 때 핑크색 지지선보다 한 호가라도 낮으면 너무 유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 가격인데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넘어가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익절은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 준 이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되는데, 파란색이 올라와 준다고 무작정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거래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었던 종가보다 낮으면 우선적으로 물량을 한번 또 덜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연속적으로 2거래일 동안 하락을 보여주면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폭포수가 꽂힐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제 오색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는지 얘기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오색선 기법까지 한번 살펴봤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등이 있겠죠. 이런 돌발 상황에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살펴본 오색선 기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USB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공략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 종목 사골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고 계시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계신 종목인데 너무 좋은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슈를 또 따라가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 바로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지주사입니다. 화승그룹의 지주사고 화승그룹 계열사죠.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화성인더스트리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아디다스 그룹의 신발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 ODM이라고 합니다. 그 ODM으로 생산을 한다는 것인데, 개발 생산한다는 건 무엇이다? 우리가 메이커는 아디다스라고 붙이지만 생기는 모양은 우리가 찍어낼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화승비나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100% 자회사로 두고 있고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화승비나는 아디다스 그룹의 운동화 중에서 아디다스 코어 풋웨어, 인라인 러닝, 리복 로얄을 주로 주문받아서 ODM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디다스 그룹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성장하면 똑같이 따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아디다스 내에 운동화 제조 업체 중 MS 2위 생산 업체이며 화승의 점유율이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국내 기업이면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건 너무나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뉴스를 몇 가지 갈취해왔습니다. 대세 트렌드 떠오른 러닝, 화승엔터, 아디다스 매출 점유율 18%였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땐.
20%를 훌쩍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디다스 주가는 2023년 주가 바닥권에서 2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10%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박스권을 그리기 때문에. 하지만 아디다스의 일을 보고 있으면 아디다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아디다스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에도 화승 어떻습니까?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됩니다. 거기에 아디다스의 1위 ODM 업체가 유원공업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디다스의 러닝화도 작년보다 30%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호카라는 브랜드 그리고 온러닝도 올해 들어 3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과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호카, 온러닝을 더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디다스는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지금 주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 종목 7월 달에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닝화 부분에서 전혀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전체 매출에서 러닝화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이미 20%가 넘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것, 재무제표가 이미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인 아디다스가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러닝화에 대한 성장의 가능성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 주가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 상장되고 나서 1967거래일 동안 시초가, 상장 처음에 나왔었던 저점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은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박스권을 완성을 시켜놓고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시국에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에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더 많은 활동량과 더 많은 헬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러닝화에 대한 매출만으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바닥에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박스의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 무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핑크색 지지선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구간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격을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아닙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매수가 8,020원, 8,000원 정도 이하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오늘 종가 가격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은 8,910원이지만 최종 목표 가격은 10,000원 초반이 아닌 14,350원까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핵심 정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 전쟁, 국내는 정쟁, 증권시장은 새우라고 오늘장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 자율주행, 비철금속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패션 전문 화승 엔터프라이즈 알려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그 소문도 많이 늦고요. 뭔가 신뢰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뢰성 높고 그리고 빠른 우리 오색성 기법, 토르 기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USB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